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조합원의 자격을 보시려면요. 법령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. 재건축과 재개발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봐야 되는데요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조합원의 자격을 보실 건데요. 조합원의 자격은 39조 조합원의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조합원의 자격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괄호 건너뛰고요.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괄호 건너뛰고요.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.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다만 이 내용은 이제 지방자치에서 뭐 이러저러한 내용은 이제 양수한 자는 조합원으로 본다. 이렇게 내용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.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의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내용인데 한번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, 39조 1항 1호. 첫 번째,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 때, 이 내용은 공유라는 내용이죠. 공유. 물건 하나에 대해서 여러 명이 소유자가 있을 때, 이 내용을 공유라고 하는데, 이 공유인 때에는 여러 명의 조합원이 있어도 한 명의 조합원만 인정을 한다. 이런 내용이에요. 이거 당연한 얘기죠. 네.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.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 때,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대 미만의 직계 비속은 한 세대로 보며 이 얘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분리세대로 되어 있어도 한 세대로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. 그 다음에 19세대 미만의 자녀가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그 세대도 역시 한 세대로 본다 이러한 내용이에요. 한 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한 세대로 되어 있는 여러 명의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. 후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, 괄호 건너뛰고요. 분가를 제외하고는 한 세대로 본다.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이혼이나 19세대 이상의 자녀가 분가를 하게 되면 성인이 돼서 분가를 하게 되면 그 세대는 다른 세대로 본다. 이러한 내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한 세대에서 이 세 명이 한 세대에서 물건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. 각각 하나씩 물건을 갖고 있을 때 이 물건을 그대로 보게 되면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1조합원이 되는 거예요. 3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1조합원의 자격만 주고 이혼이라던가 19세대 이상의 자녀가 분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 세대로 한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. 현실적으로 이혼은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19세대 이상이 되면 자녀는 분가시키면 되죠. 19세대 이상이 되고 만 30세 이하가 됐을 때는 분가해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예를 들어서 세 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중에 성인이 되는 그 자녀가 있다면 여기는 분가를 해서 별도의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가를 해서 갖고 있다가 조합원으로 돼서 입주권을 받아서 새 아파트를 받아도 되고 다음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가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매수자도 분가한 그 세대의 그 물건을 사야만 이거를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고 입주권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분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게 되면 지금은 인정을 안 해줘요. 작년 6월 달에 23년도 6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무시무시한 판례가 나와 있어요. 2월 29일 날.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다물권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.
그동안 자녀가 있다면 성년이 된 다음에 분가를 시켜서 새 아파트를 받거나 매도를 해야 되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이거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도를 해서 세 개면 세 개를 다 조합원 자격을 받는 게 가장 좋죠.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자녀는 분리를 해서 팔더라도 매도를 하더라도 꼭 분리를 해서 팔아야만 이 매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를 예, 어, 엎어버린 그런 판례가 있어서 한번 그 판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먼저 세 번째 한번 볼까요? 조합 설립 인가. 조합 설립 인가하고 가로 건너뛰어서 조합 설립 인가 후 후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.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의 소유가 된 때 이 내용은 뭐냐면요. 한 명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이 물건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, 한 명의 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건축물의 소유권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된 때.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만약에 팔았다면 이 두 개 팔은 분, 다른 분하고 이분 원조합원하고 세 명이 됐을 때 이 경우에는 조합원을 각각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. 이 내용 쉽게 얘기하면 1인 담을권자라고 보면 되겠죠. 1인 담을권자. 1인 담을권자라는 내용이에요. 아까 2랑 2호는 1세대 담을권자라고 불리죠. 세대 담을권자. 1세대 담을권자. 그래서 세대 담을권자와 1인 담을권자와 공유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설명을 한 그런 39조 조합원의 자격인데요. 공유는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없죠. 공유는 자격이 하나만 조합원을 인정을 해주고 두 번째 세대 담을권자는 그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조합원 하나로 보고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예전에는 요거를 사게 되면 인정을 해줬어요. 어차피 세 개를 갖고 있는 거니까. 그런데 지금 23년도 6월 29일 날 판례를 보게 되면 세대 분리하지 않은 한 세대에 있는 그 담을권자 것도 사게 되면 별도의 조합원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그 판결이 나왔어요. 세대 담을권자 주의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1인 담을권자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게 되면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. 요 세 조항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.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, 재건축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.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그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은 23년도 6월 29일 날 6월 29일 날 그 관리처분의 일부 무효 확인 등 해갖고 이 판결이 나온 내용인데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여기 이와 같은 구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,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러니까 세대 담을권자라는 그런 내용이죠.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도시정비법 19조 1항 2호 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본 2호와 3호를 중첩 적용한다고 나와 있죠. 중첩적으로 적용해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다. 이런 내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대법원 판례로 23년 6월 29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세대 담을권자가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되는 줄 알고 그동안에 거래를 해왔는데 이제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성인 자녀도 하나, 이제 부인 하나, 남편 하나, 성인 자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성인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이 물건을 사게 되면 그대로 어차피 한 채, 두 채, 세 채고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어요. 세대 분리하지 않아도. 근데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
이 성인이 된 자녀는 반드시 분리를 한 다음에 물건을 매도를 해야 그 이 물건을 사신 분도 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입주권을 사시는 분은 그 매도자가 이 세대 한 세대에 속하면서 담을권자인지 또는 1인 담을권자인지 또는 공유인지 그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도인한테만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께서도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.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쓰고 할 때도 그 특약에 꼭 그 내용 하나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. 이 매매 물건은 매수인은 단독 아파트 입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을 꼭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특약을 써야 되고 매도인에게도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 대법원 판례를 띄워갖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. 이 부분과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된 여기 운동장의 일명 북측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현재 조합 설립 인가 후 상태예요. 그 다음에 이쪽 종합운동장의 이쪽이 동측인데요. 이 동측도 역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그러한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내용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대법원 판례를 같이 띄워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입주권을 사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조합에도 확인하고 매도인께 확인하고 담을권자인지 공유인지 세대 담을권인지 1인 담을권인지 그 아까 39조 1항, 2항, 3항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께서는 행복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이상은 비산동에 있는 행복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